친자 검사 결과 하나로 형제 전원이 남이 됐다. 저희는 사남매예요. 저는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 형이 1명,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그럭저럭 화목하게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어요. 빚도 좀 있었지만 부동산이랑 보험금 합치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문제는 유산 분배 과정에서 시작됐어요. 형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요. 저랑 동생들은 당연히 반대했죠. 요즘 시대에 무슨 장남 타령이냐고요. 그러다가 형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자기만 아버지 친자식이고 우리는 다 어머니가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들 아니냐고요. 저는 처음에 형이 미쳤나 싶었어요. 근데 형이 친자 검사를 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좋다고 했어요. 친자 검사에서 형 입 닥치게 해주겠다고요. 어머니는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런 검사는 절대 안 된다고, 형제끼리 왜 그러냐고 우시면서요. 근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희 사남매는 몰래 친자 검사를 받았어요. 아버지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가서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가 나오는데 2주 걸렸어요. 검사 결과를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거든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봤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친자 확률이 다 0%였어요. 형도 저도 동생들도 전부요. 우리 사남매 중에 단 한 명도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추궁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친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그분이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분과는 결혼을 못했고 혼자 임신한 상태로 떠돌다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고 오히려 결혼을 제안했다는 거죠. 형을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친아버지 형제분을 계속 만났대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랑 동생들까지 낳게 됐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그 남자 관계도 알고 우리가 다 그 남자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도 30년 넘게 우리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형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형이 어머니한테 친아버지 동생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양육비 청구하겠다고요. 저는 말렸는데 형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람을 만났어요. 70대 후반의 노인이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우시더라고요. 형이랑 저를 번갈아 보시면서 형님 얼굴이랑 똑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은 사과하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책임을 못 졌다고요.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유산이 좀 있으니 우리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형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한테 진짜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주신 그분이지 피만 섞였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은 달랐어요. 형은 그 어르신한테서 돈을 받아냈어요. 3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받을 유산도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니까 법정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30년 넘게 우리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으니 특별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었어요.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유언장을 쓰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재산을 사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혈연과 상관없이요. 그 유언장에는 편지도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죠.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지만 한 번도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다고 쓰셨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요. 피보다 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형한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형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들한테 잘하라고요. 그게 진짜 형 역할이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형은 끝까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유언장이 결정적이었어요. 법원은 유언장대로 재산을 4등분하라고 판결했어요. 형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형은 자기 못 받자마자 저희한테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많이 늙으셨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젊은 시절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거니까요. 지금은 동생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는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요. 형은 가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업 실패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분을 평생 제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피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예요. 함께한 추억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